안녕하세요. 네, 저 샵라이브의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김문원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저희 회사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글로벌 마켓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출했는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좀 작은 노하우들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2001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고 2006년에 네이버에 입사를 해서 지식인과 캘린더를 개발했었고요. NC소프트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경험을 하다가 카카오가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 카카오에 합류해서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을 같이 기획하고 개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로 합류해서 독립 조직을 맡은 다음에 몇 년 전에 잼라이브라는 퀴즈쇼 앱을 기획하고 서비스해서 붐을 일으켰던 바 있습니다. 그 퀴즈쇼 앱이 실시간 채팅과 동시 접속과 라이브 영상을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주로 대용량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기술을 구현하고 서비스해 왔던 경험을 살려서 샵라이브를 저희 공동 대표님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샵라이브에 대해서 다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객사가 어떠한 인프라도 준비하지 않고 간단하게 연동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B2B 사스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저희 멤버가 굉장히 고생들을 하셔서 지금 최근에는 쇼폼 커머스도 출시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뛰어나면 어디서든 선택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에 전사 역량을 함께 쏟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체 개발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대표적으로 미국의 탑 커머스 플랫폼에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해서 방송과 옥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국내 여러 유명한 기업들에서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글로벌 회사에서도 미국, 남미, 유럽, 동남아시아에서도 다양하게 라이브 커머스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영상 기술, 실시간 채팅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의 집합체인데요. 라이브 커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고품질 영상이라고 하는 게 일단 대용량의 데이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전송하는 쪽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송을 하고 수신하는 쪽에서 어떻게 또 받을 것이냐 이슈가 있었고, 저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수백 개의 고객사가 어떻게 하면 동시에 스트리밍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동시에 수십 기가바이트, 수백 기가바이트의 스트리밍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방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방송 중에 채팅이나 퀴즈나 쿠폰, 옥션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함께 들어가는데요. 이런 장치를 수십만 커넥션에 대해서 동시에 처리하고 사용자의 반응을 리얼타임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구현과 테스트와 캐패시티를 어떻게 할당하느냐 하는 수많은 개발적인 과제들, 그리고 인프라적인 요소들이 다 과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글로벌을 지향하는 글로벌 사스 B2B 스타트업으로서 이 모든 기술을 글로벌 스케일로 구현해야 하는 미션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배경에 보시는 세계 지도에 나와 있는 원형으로 된 이 지역들에서 저희가 현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술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글로벌 스케일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샵라이브가 주로 고민했던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간단하지만 저희가 오랫동안 좀 조사하면서
찾았던 간단하지만 좋은 노하우도 좀 알려드리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상 방송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이 있는데요. 한정된 서버 자원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고민이었고, 스트리밍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출할 때 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낼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 대륙별로 서비스를 다 진행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 퍼블릭 IP로 통신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글로벌로 사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침입에 방지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분들이 참석하신 만큼 이 스타트업에서 얼마나 인프라에 관한 비용이 중요한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글로벌 스케일의 서비스를 구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네 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트래픽에 유연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다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별로 서브 그룹을 나누고 AWS에서 제공하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설정한 다음에 사용자가 접속하는 또 사용하는 서버들에 대해서 특정 트래픽 이상일 때 증가시키고 또 유효 상태일 때 감소시키는 로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트래픽이 가장 급증하는 사용자 접속 서버인 서버를 세션 서버라고 네이밍을 했는데요. 이런 세션 서버에서 특정 트래픽이 늘어날 때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줄어들 때 감소시키는 자동화가 되어 있고, 다만 여기서 사용자 접속 서버와 뒤에 로직 서버, 기타 서버들을 완전히 분리해내고 사용자가 넘칠 때 대부분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앞단에 캐시를 해서 공통 데이터를 가능하면 메모리 디스크에 캐시함으로써 백단의 서버에 부담을 덜 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세션 서버만 증가시키면 사용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도 이를 거의 다 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이브 서비스는 사용자가 앞에 방송 시작 시간에 급격히 몰리고 이후에 서서히 감소하는 구조를 보이는데요. 저희의 경우에 이런 초기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용량 서버 구축의 기준이 됩니다. 이를 잘 예측할수록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벤치마크 테스트의 기준이 되는 용량도 저런 초기 트래픽이고, 이러한 용량은 사용자들의 고객사들의 방송 스케줄과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서 서버군을 미리 예측해서 자동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인 점을 이용을 해서 이 장점을 살려온 구조가 현재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AP 노스 이스트가 한국이고요. US 이스트가 미국 동부 영역인데요.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한국에서 방송이 있을 때 특정 스레시홀드가 넘어가게 되면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의해서 서버군이 자동으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서버가 뜨는 시간도 수십 초에서 분 단위로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서 순간적으로 몰리는 트래픽들을 다 소화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미국에 구축해놨던 세션 서버들의 유휴 리소스를 땡겨와서 한국에 있는 사용자를 미국에 접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미국 서버는 서버 투 서버를 통해서 한국 서비스에 다시 재접속을 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서버 몇십 초 내지는 몇 분 후에 이 한국에 있는 서버가 뜨게 되면 그 이후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은 다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글로벌로 서비스를 구축하셨다고 그 지역별로 고립시키지 마시고 서버 간에 잘 이후에 말씀드릴 글로벌 사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부 다 구성을 하시면 트래픽에 따라서 이런 정책으로 나누실 수 있고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림 서버인데요. 스트리밍 서버는 CPU를 굉장히 많이 쓰는 작업이고
독립된 하나의 서버가 여러 스트림 서버를 스트리밍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장애가 났을 경우에 여러 방송이 한꺼번에 망가지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트 톨러런트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각각의 서버에 독립적인 스트리밍을 할당하고 이후에 해제하는 구조로 아키텍처링을 했습니다. 하나의 스트림이 들어올 때 스트림 풀에서 할당을 해서 스트리밍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스트림이 종료되었을 때, 즉 방송이 종료되었을 때 이 스트림을 풀에서 해제하는 구조로.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영역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작성된 이 스트리밍 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림 풀의 크기를 적절히 잘 조절하게 되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것 역시 방송 스케줄과 사용자 패턴에 따라서 적절히 증감을 하고 있고, 가장 베이스로 현재 진행 중인 스트리밍 플러스 1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버를 도커로 많이 띄우실 텐데요. EC2 인스턴스에 도커로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뭐 EKS로 이제 증설을 하실 때 EC2 VM에서 도커를 띄우는 시간이 상당히 20초 이상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토스케일링 그룹과 이제 등록이 되면 오토스케일링 그룹 자체도 배치를 통해서 이제 등록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보다 수십 초 이상의 시간이 더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왼쪽에 컨트롤 서버 SDK라고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VM에다가 이미지를 설치하시고 AMI로 구우신 다음에 AWS SDK로 직접 풀을 관리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띄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테스트 서버가 뜨는 시간은 최소 13초 가량이었습니다. 13초 정도면 사용자 니즈가 있을 때 조금 기다려 달라는 URL을 표시하고 즉각적으로 서버를 띄워서 서비스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낭비 없이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주제로 두 번째인 글로벌 스트리밍 관련한 주제인데요. 저희 서비스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출하고 유럽에서 한국으로 송출하는 서비스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유럽에서 한국으로 송출할 때 느릴 수밖에 없다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죠. 저희가 처음에 이 빠르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사용자가 자신의 망에서 직접 송출하는 것보다 AWS가 글로벌로 구축이 되어 있고 이들 간의 내부망, IDC 간의 망은 가장 최적화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위에 그 스트리머에서 타겟 리전으로 다이렉트 리퀘스트를 보내는 것보다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리전의 서버에 접속을 시키고 그 서버로 스트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유저 리전은 타겟 리전을 찾아가서 해당 스트림을 릴레이 해주는 구조로 작성을 하면 가장 빠를 것이다 라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좌측의 데스티네이션 영역이 이제 저 영역에서 한국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얼마나 속도가 걸리고 얼마나 빠를 것인가에 대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AP 사우스 이스트가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는 비교적 아시아권이고 가깝다 보니까 같은 파일을 봤는데 다이렉트는 14초, 프록시를 통했을 때 13초가 소요되어서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EU 센트럴이 독일인데요. 독일에서 받을 때는 24초가 소요되고 프록시를 통해서는 16초가 소모돼서 거의 50% 이상의 속도 향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SA 이스트는 브라질인데요. 한국이 브라질과 거의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데 사용자의 트레이스 라우트 경로보다 이 31초가 사용자가 다이렉트로 접속했을 때는 31초가 소모되는데 자신과 가장 가까운 AWS 지역을 통한 프록시 다운로드에 14초가 소모되었습니다. 유럽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이는 2배 이상의 빠른 수치를 보여서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패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 구조를 통해서 에이전트 스트림을
대륙 간의 송출을 할 때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접속을 하고 그 스트림을 타겟 지역으로 송출하는 방식의 아키텍처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림 왼쪽에 보시면 스트리머가 이제 스트림을 할 때 그럼 가장 가까운 지역을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라우트 531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리전으로 위치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글로벌 엑셀레이터와 같은 서비스들을 또 AWS가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로케이션 베이스로 사용자의 위치를 찾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사용자가 가장 가까운 서버로 스트리밍을 받아주고 그 서버는 이제 자신이 스트리밍을 해야 할 타겟 지역으로 직접 송출을 함으로써 이제 좀 가장 빠른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구조로 말씀드렸던 각 대륙별로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서비스를 가장 빠른 속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저희 이 구조, 이전에 한국에서 유럽을 송출하거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출하거나 이런 구조에서 퍼블릭 IP를 열어놓고 그래 나의 퍼블릭 IP로 쏘렴 했을 때에 이제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회사의 서비스라면 특히 미국, 유럽에서는 보안적인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설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사설 네트워크를 물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해주는 대행도 있을 테고 뭐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저희가 했던 방식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쉬운 방법을 찾아서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써놓은 이제 IP 대역 할당 예시가 10점대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AWS 계정을 만드실 때 보시면 VPC에 172대 20비트 영역의 IP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172.31점 이렇게 배포가 되는데요. 172.30, 29 이렇게 나눠서 배포를 하시더라도 모든 대역을 다 B클래스 단위로 나눠서 관리하시기에는 좀 불편한 면이 있어요. 이제 IP 대역도 부족하고 그 부족했을 때 다시 C클래스 단위로 더 CIDR 영역을 내려야 되는 그러면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도커 IP가 172에 17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망에서 충돌을 해서 이제 통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방식은 VPC를 처음 이제 리전에 어떤 EC2나 추가 서비스를 만드시기 전에 기본 디폴트 VPC 대역을 삭제하시고 10점대 영역으로 24비트 영역의 IP를 생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IP는 저희 실제 IP 대역은 아니지만 예시로 AP 사우스이스트 싱가포르 영역은 10.11로 시작을 하고 제가 유럽은 10.20 그리고 남미는 10.30 이렇게 분배를 함으로써 이제 중간이 11만 되어도 여기는 뭐 싱가포르이구나 30이면 여기는 브라질이구나 하고 이제 운영을 IP로만도 운영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전 대륙으로 서비스를 나눈 다음에 AWS VPC 메뉴에 들어가시면 피어링을 할 수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를 들어 리전 A에서 리전 B와 C에 대한 피어링 커넥션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메시 형태로 모든 VPC에 대해서 다 구성을 해야 하는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시면 이걸로 글로벌 사설 네트워크 구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AWS VPN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이든 브라질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접속하실 수 있고 서버 투 서버의 연동도 다 마치 내 사설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너무 빠른 것 같네요. 그리고 인프라 비용 관리 마지막인데요. 인프라 비용 관리 측면에서 저희도 창업한 지 이제 2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창업 초기 시기에 POC 단계나 서비스 초기 단계에는 고객사도 많이 없는데 항상 비싼 서비스를 켜놓고 마냥 이 비용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취했던 전략은 가장 안전해야 할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N개의 VM을 띄워서 직접 설치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클러스터링을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시에 보시면 매니지드 서비스엔 초반에 RDS나 S3, 클라우드 프론트와 같이 사용자 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백업하고 장애에서 복구해야 하는 서비스들은 안전한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을 했고 지금도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관리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세션, 로직, 배치, 어드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들은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코드들이고요. 그 외에 2차 캐시로 사용하고 있는 memcachd는 일부 메모리를 할당해서 인스턴스를 띄우고 큐잉 서버나 분산락에 사용하는 이제 카프카나 주키퍼 같은 경우에 매니지드 서비스도 제공을 이제 AWS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통 인스턴스에 중복 배포를 해서 클러스터링을 직접 구성한 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구조로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서버로 사용자의 캐패시티에 맞는 용량에 맞춰서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서버 스펙을 내리거나 올리는 등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비용이 좀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인프라를 관리해야 되는 공수가 좀 있는 편인데요.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인프라 비용 관리에 이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저희도 고객사가 많아지고 글로벌 진출을 하게 되면서 개발에 힘을 더 쏟아야 되고 인프라 관리에 대해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매니지드 서비스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설정 베이스로 보자면 예를 들어 제가 캐시 서버에 접속을 해 이제 그 로컬에서 구현해 놓은 캐시 서버에서 매니지드 서비스로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주소만 바꾸면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덤프 떠서 넣는 정도로만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교환 비용은 굉장히 싼 편입니다. 작업 자체가 많이 이제 없기 때문에 초반에 이 양쪽의 매니지 서비스와 제너럴 서버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최소의 비용이 드는 만큼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프라 비용 관리 측면에서 이제 메뉴에 보시면 Reserved Instance, 보통 RI라고 부르는 메뉴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는 정확히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게 특정 인스턴스에서 계약만 진행을 함으로써 얼마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메뉴인데요. 저희도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RI를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EC2 인스턴스가 있을 때 그냥 정가의 비용 또는 약간 할인된 비용으로 사용을 하시고 계실 텐데 12개월 약정, 그러니까 12개월을 사용하겠다라는 약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약 40%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로 봤을 때 3년 약정을 하고 미리 비용을 좀 낸다거나 업프론트를 좀 조정을 하시면 최대 6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인프라 비용이 3억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3년치를 다 쌓으면 이제 1.8억을 절약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비용 관리 측면에서 저희도 이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AWS 액티베이트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앞에 부스에서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안내해 주시는 걸로 봤는데 스타트업을 위해서 AWS에서 많은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도 AWS가 제공하는 크레딧으로 비용을 많이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크레딧뿐만 아니라 이 AWS가 제공하는 각종 컨설팅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고 싶을 때 저 서비스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구축하면 좋겠느냐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전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AWS 내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도 소개를 해주시고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니까
AWS의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거의 다 마지막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샵라이브의 서비스 아키텍처를 좀 간단하게, 훨씬 더 복잡하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도식한 그림인데요. 제일 위에 보이는 라우트 53 클라우드 프론트가 사용자의 접점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제공할 것인가 접점에 있는 서비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의 지역을 발견하고 가장 가까운 서버를 연결하기 위해서 라우트 53을 사용하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CDN이니까 어디서든 주소만 간단하게 주면 알아서 이제 잘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그림이 약간 다른데요. 왼쪽에 한국 영역, 이제 오른쪽이 미국 영역입니다. 또 이제 다른 더 복잡한 구조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연동 구조, 연동이란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모든 지역에 이제 원활한 스트리밍을 위해서 스트림 서버를 다 구축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림을 프록시하는 에이전트 서버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어떤 유저가 접근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접근하더라도 가장 빠른 패스를 찾아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다시 스트리밍을 하겠다라고 하면 해당 지역의 스트림 워커를 구성해서 스트림 이제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 지역이 한국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사설 백본이죠. 백본망을 통해서 가장 빠른 루트를 통해서 한국으로 전달이 되고 한국에 있는 스트림 서버로 수신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오토스케일링 그룹 안에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리전이 거의 뭐 20개, 30개 이상이 되는데, 모든 리전의 데이터베이스와 캐시와 그 채팅 서버, 이제 이벤트 서버들을 다 둘 수는 없고, 그 스트림만큼 이 세션 연결, 이제 주로 이제 뭐 제이슨이나 비슨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이 세션 서버나 서비스 서버 군의 경우에는 거점마다 서버를 둠으로써 비용을 또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의 서버가 있고요. 동남아, 이제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일본, 뭐 인도 영역까지도 이제 한국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되고, 북미에서 미국은 남미를 포함한 미국, 유럽 영역에서도 이제 미국 서비스를 진행할 때는 미국 거점의 서버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 유럽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관련 법규도 규정을 이제 준수를 하고 서비스의 퀄리티도 보장을 하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뭐 너무 빨리 했는데 저희가 소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개발을 할 내용이 많고 좀 개선할 것도 워낙 많은데, 현재까지 저희가 이러한 구조, 그러니까 짧게 설명드린 이러한 구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기업, 유럽의 큰 기업들과 같이 서비스를 협업을 하고 그들이 우리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보고 있으면서 개발자로서 이러한 글로벌 아키텍처링을 AWS와 같이 하는 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하는 샵라이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